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4월 28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화면인데요. 오늘도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하락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상승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여기에서 지수가 위치해 있을 때 나오는 변동성보다 이 위에서 나올 변동성이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데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라리 어차피 여기서 사지 못했으면은 이 구간에서도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어차피 기다리고 있고요. 어차피 저는 조정은 일단 올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조정을 한번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으로는 오늘 일단 개인이 조금 장 초반부터 샀다가 중반에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도 계속 팔았고요. 코스피 기관이 연기금이 살짝 들어와 주면서 일단 장 후반에 지수를 이렇게 빠졌다가 장 초반에 빠졌다가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수를 상승시켰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장 후반에 올리는 모습인데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하고 여기선 외국인 기관이 일단 양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 1225원으로 나쁘지 않은 환율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차트를 보시면 이 개인이 주황색인데요. 개인이 장 초반에 사다가 한 2시부터 해가지고 계속 개인들이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초반부터 이렇게 계속 팔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나니까 특히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는데요. 지수 자체가 이렇게 폭포수 나오듯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큰 건데요. 지수의 위치가 이제는 높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뺐다가 바로 또 올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장이 빠졌냐 하면은 일단 오전 8시쯤에 나온 건데, 트럼프가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알지만 밝힐 수 없다라는 이런 뉴스를 띄워놨습니다. 아마 새벽에 나온 뉴스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장이 좀 반응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 이상설이 나오고 하면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런 스페코 같은 놈들이죠. 10시에 지수가 빠질 때에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빅텍도 지금 단일가 매매를 들어갔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고, 결국에는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코나 하늘단조 다 10시에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 10시를 보면은 지수가 빠진 시간이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 해가지고 한 11시 전까지 한 10시 12분 동안 이렇게 음봉이 많이 나오면서 한 1.5% 이렇게 빠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주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변동성 있게 빠지고 나니까 여기서 손절이 나가는 거죠. 일단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 계속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이 거래대금 700억 이상 및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을 보면은 첫 번째 롯데지주, 신동민, 신동주 경영권 분쟁 관련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동주 그 회장이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회장이네요. 그 신동주 회장이나 신동빈, 이거 롯데그룹 회장, 이걸 읽어보시면은 이제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회의만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이제 롯데홀딩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만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태로 이제 롯데그룹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회의만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 롯데 지주가 상승을 한 이유는 이 신동빈 회장이 그냥은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영권으로 이제 분쟁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롯데지주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이고요. 아마 좀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한진칼도 똑같죠. 한진칼도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가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롯데지주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는 정말 이제 큰 이슈고요. 특히 이렇게 한진칼이나 롯데지주처럼 큰 회사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좀 크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분, 결국에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지분을 가지려고 주가를, 종목을 이제 사겠죠. 그럼 그 사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발생해가지고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성, 여긴 없는데요. 덕성이나 모베이스 전자 이런 놈들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덕성은 상한가를 갔고 모베이스 전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전문가들이 꼽은 보수 야권 잠룡 9명 중에 윤석열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후보들 보면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도 후보군에 들어가고 뭐 조경태나 김병준, 오세훈 등 원래 총선 낙선했던 사람들도 그래도 나중에 대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총 9명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덕성이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를 갔고 모베이스 전자 얘는 이제 덕성이 대장주여서 덕성은 쭉 상한가를 갔는데 모베이스 전자는 결국에는 장막판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누가 봐도 이제 DPC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DPC나 LB세미콘, 초록뱀은 이제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 빅히트라는 게 이제 저희 BTS가 있죠. 그 BTS 회사가 이제 빅히트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한다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DPC 보면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좀 크게 좋은 모습입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연 내일도 상승을 이어가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 세미콘 한번 보면은 얘도 오늘 DPC를 따라서 상승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DPC나 LB세미콘이 이제 BTS 관련주인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잠정 중단, 일정 전면 재조정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몇 주 전부터 얘기 나왔던 내용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콘서트를 열기 힘드니까 원래 콘서트 열기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중단해서 일정을 다시 한번 재조정한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일단 이 DPC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면 내일 갭을 이렇게 띄운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강한 종목이 내일 갭이 별로 뜨지 않고 이렇게 좀 오히려 갭하락을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에 반응해서 갭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손절가를 정해가지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이 상한가 간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갭이 상승을 해가지고 뜨는데 이런 잠깐 앞에 있던 이런 이슈가 하나 혹시 시장에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갭하락을 해서 오히려 상한가보다 못 미치는 그런 수준 주가의 결과가 나오면은 오히려 여기서 아침에 갭하락을 하고서 이렇게 빠르게 더 상승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비해서는 높은 구간이니까 저는 매수를 안 할 건데 그래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 거래대금도 6천억이나 터졌고요. 종목의 위치 자체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 오늘 시세를 뽑아주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남선알미늄이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대선주자 선호 1위를 했다라고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서원을 한번 볼까요? 예, 서원 이런 모습입니다. 서원이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 남선알미늄은 유명하죠. 예, 남선알미늄도 오늘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비덴트가 이제 빗썸 경영권 분쟁 승리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차트의 모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오늘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와준 모습이고요. 바로 당장에 이렇게 바로 올라갈지는 좀 의문이지만 얘가 조금 더 빠졌다가 일부러 살짝 조정을 더 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슈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넥슨 GT가 넥슨 코리아 대규모 자금 확보로 이제 강세가 되었습니다. 예, 주가의 위치도 밑에서부터 어제 월요일날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를 한번 보면은 이 영화금속과 그리고 영흥, 동방성기, 우수 AMS가 이제 신공항 관련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이제 말을 한 게 있는데 그동안 이제 미뤄졌던 신공항 관련주나 새만금 관련주 해가지고 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가 뜨고 있는데 뭐 영화금속은 일부러 차트를 옆으로 기면서 물론 이곳에 비하면은 높지만 이렇게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내일 주가가 갭 상승을 하면은 과연 이렇게 뜰 수 있을지 아니면 죽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은 갭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방선기 얘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일단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슷한 모습으로 해서 주가가 내일은 이제 갭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뭐 만들어 뒀으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바로 추격 매수를 하고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동이
다행히 이제 휴맵 지분이 18.33%를 취득했다 해서 상승을 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은 첨단 의료 기술 사업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있는데 통합당에서 전국에서 비대위 가결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총선이 거의 야당이 총선을 이제 패배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회로 해가지고 의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 비대위를 열 수 있는 그 이 비대위 구성안을 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제 잘 봐야 될 게 그 김종인이 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홍종욱이었습니다. 홍종욱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일단 주가 위치가 오늘 이렇게 갭이 떴었죠. 갭이 뜬 상태였고 야당에서 이제 홍종욱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밀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주가에서도 이렇게 나온 건데 나온 모습인데 일단 김종인 비대위가 바로 앞에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최근에 이제 단기간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홍종욱 이게 자기 홍종욱 페이스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홍종욱 테마주 이제 40대 기술원 제시에 급등을 했다라고 뜨는데요. 고려산업이나 KNN이죠. 어제 오늘 이런 뉴스가 많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이며 제 테마주로 거론된 기업들은 저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자기 테마주랑은 연관이 없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 KNN이나 고려산업 이런 놈들이 좀 빠지겠죠.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아마 나왔던 게 옛날에 YBM넷이 있죠. 이 YBM넷이 지금은 교육주로 갔지만 옛날에는 그 유시민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막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시민이 이런 테마주는 자기와 연관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13% 이렇게 빠지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주가를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밑으로 이렇게 한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 고려산업이나 KNN 같이 이런 종목들이 갭을 하락을 한다 하면은 상승이 기술적 반등으로 의해서 잠깐이나마 나올 수는 있지만 조심히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진핑이 원래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얘기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방한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고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는 기본 원칙은 일단 지켜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한중 해빙 무드 해가지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아마 그 초록뱀이라는 종목도 이 한한령 해제 기대 관련주였는데 오늘 상승한 거 보니까 이런 이슈로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관련주나 드라마 그런 관련주들이 화장품이나 이런 게 이제 상승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나온 게 한국 화장품 오늘 조금이나마 이렇게 상승을 좀 장막판에 좀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뱀도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 BTS 관련주로도 묶이고 했는데 일단 최근에 오른 거는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으니까요. 얘도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돼지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그래서 육류 대란이 오나 싶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생각나는 거 이제 대체주로 해가지고 마니커나 하림 이런 종목들이 있죠. 마니커가 이제 닭고기 관련해가지고 일단 차트 위치를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가격 이동 평균선도 여기 120선 위에다가 이렇게 안착을 좀 시켜놨고요. 여기서 뭔가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이라는 종목이 있죠. 하림도 비슷한 모습, 마니커랑 비슷한 모습이고요. 서서히 움직임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일단 한번 얘네들을 한번 또 선침해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게 수백만 마리 살처분이 나왔는데 더 심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닭고기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해주겠죠. 그럼 오늘 또 일단 선물 인버스 장을 한번 보면은 선물 인버스에 이것도 오늘도 거래대금 1등인 종목이고요. 어제도 지수가 빠질 때,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개인은 계속 샀고요. 개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저처럼 이제 사람들이 장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계속 개인들이 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빠지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걸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사고 있는데
뭐 계속 시장은 개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젠 어느 정도 인버스도 이 바닥 가격까지 왔고 이제 지수가 일부러 계속 의도적으로 상승을 또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샀거나 인버스를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계속 주가가 진짜 2000 이상 가고 2100 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인버스 이런 거를 팔았을 때가 아마 진짜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수급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개인으로 찍히던 게 나중에 이제 반대로 될 때가 오면은, 때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지금 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입장이고, 나중을 위해서,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을 위해서 조정이 올 것을 기대해가지고 현금 보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번에 안 사더라도 달 뒤에는 조정이 꼭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레버리지는 뭐 지수에 맞춰서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큰 움직임은 없네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이 DPC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오늘의 거래대금 4등 종목이었고, 상승도 상한가를 갔죠. 정말 오늘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었고,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제약 이런 종목들 지금 그 3사 합병 해가지고 에이프로젠 달린 놈들이 3사 합병을 한다는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좀 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번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한진칼 뭐 오늘은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원유 뭐 선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원유 가격이 요즘에 원유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원유 이런 ETF나 뭐 원유에 투자할 바에는 그냥 주식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게 경우 거의 원유는 이제 밤에 저희 잘 때 이제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인버스, 그러니까 원유 인버스나 원유 선물 이런 종목들을 사면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개인들이 대응도 안 되고 돈도 빨리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도 보니까 마이너스 13% 시가가 시작을 했네요. 되게 롤러코스터 하면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 앞에 원래 많이 잘 갔죠. 잘 갔고 최근의 움직임은 옆에서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있습니다. 다지는 모습이고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얘도 지켜봐도 괜찮을 종목이고요. 초록뱀 아까 말했듯이 한한령해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LB스미코는 이제 DPC 따라갔죠. 롯데지주, 롯데지주도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남선알루미늄도 좋은 종목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면서 상승을 조금이나마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아TI, 대북 관련주, 철도주죠. 철도주도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빠지고 할 텐데, 뭐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손절 라인을 잘 정해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한 번쯤은. 스페코 방산 관련주로 해가지고 장이 빠질 때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장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뭐 장을 어떻게 해서 잡아주고 있는 건지, 얘도 올라가고 그런 지수 관련주 아니면 대북 관련주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한 장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급적으로 오늘 이렇게 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털고 나온 것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조정이 나왔다고 보고 아마 이쯤 한 8만원 이쯤에 왔을 때 한 번쯤은 사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비아는 오늘 이 단일가가 이제 3일이 지나가지고 해제가 돼서 이렇게 시가가 뜬 다음에 상승을 했다가 결국 장 후반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제넥신, 넥슨 GT 아까처럼 넥슨 코리아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가지고 상승을 좀 한 것 같고요. 고려산업 아까 말했듯이 이제 홍정호 관련주인데 내일 과연 이제 개파락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파락, 이 종목이 개파락이 나오면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때가 그 홍정욱 딸 관련해가지고 홍정욱 딸이 이제 마약을 한다라는 그런 의혹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 바로 그 다음날 개파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호텔신라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이나 이제 한한령 해제 이런 것도 수혜를 받고 있죠. 금융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제 상승을,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상승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잘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맥 혈장치료 관련제 주인데 움직임은 지금 뭐 음봉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혈장치료 관련 거의 뭐 대장으로도 봐도 되니까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봐가지고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 부분이지만 상승을 많이 해주고 좀 아직도 이 위에서도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얘가 바로 이렇게 신고가를 뚫을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계속 이 한국전력 잘 올라가네요.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상승을 한 게 이제 한날령 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상승하는 겁니다. 고려시멘트 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시멘트주나 건설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때 나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움직임은 갑자기 죽다가 좀 살아난 모습이긴 하네요. 부강약품도 일단 코로나19 치료제로 해가지고 상승을 좀 한 것 같은데 좋은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밑에 올 때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마시스 잘 올라가네요. 예, 일단 이렇게 오늘 주식시황 리뷰는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매매하시고 또 연휴가 이제 생각보다 길어서 4월 30일 날하고 5월 1일 날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월달 마지막 매매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마무리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